다른 사람들이 이성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보다 보면 부러움이 생기면서 나도 꼭 연애해야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PC방에서 옆 사람이 라면 먹고 있는데 냄새만 맡고 있을 수 있나요? 나도 시켜 먹겠죠. 미쳐버린 결혼 문화를 바로잡겠습니다. 매칭 매니저 문용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과연 내 반쪽이 있기는 한 걸까?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답변을 해줄 겁니다. 일단 남녀를 불구하고 사람들부터 만나봐. 굉장히 뻔하고 추상적인 얘기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내용이 별로면 취소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불알 친구라도 붙잡고 밖으로 나가기입니다. 저는 주말인데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랑 나가서 치킨이라도 뜯어야 합니다. 남자 둘이서 술 마시면 게이가 아닌 이상 여자 얘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그냥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다 헌팅 포차든 길거리든 나가서 이성의 번호라도 받으려는 행동을 하겠죠. 여기서 핵심은 번호까진 못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성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매주 봐야 합니다. 보다 보면 부러움이 생기면서 나도 꼭 연애해야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PC방에서 옆 사람이 라면 먹고 있는데 냄새만 맡고 있을 수 있나요? 나도 시켜 먹겠죠. 이 연애라는 것은 방향만 잘 바라보고 있어도 행동하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겪은 경험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벚꽃 시기, 쓸쓸함이 느껴지는 가을 시기, 크리스마스 시기에만 연애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시기에만 맞춰서 하려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시즌에 함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내 관심사 모임에 무조건 들어가기입니다. 이건 나랑 같이 놀 불알 친구도 없다는 분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난 모임 기빨려서 싫은데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연애하는 사람들의 뻔한 조언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 분명히 느끼는 게 있고 변화하고 수많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연애가 어렵다는 분들은 연애를 하고 싶다면서 주말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평일에 열심히 일했으니 주말엔 쉬어야 한다며 휴식을 취합니다. 뜨끔하셨죠?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젊잖아요.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번화가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놀고 있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연애의 목적은 아닐지언정 이렇게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려야 연애하기도 수월할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한번 놀고 오면 이성들이랑 대화 소재거리라도 생기잖아요. 나 이번에 성수동 빵투어 싹 돌았거든? 박세리가 다녀간 빵집도 갔는데 여기 대박. 빵순이라면 이건 꼭 먹어야지. 나만 믿고 따라와.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가자. 이런 식의 대화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나가서 놀았던 경험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뭐 하셨나요? 아니면 지지난 주말에는 뭐 하셨나요? 만약 연애에 도움되는 행동 없이 연애가 쉽게 되길 바라는 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범한 남성들의 경우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다가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가오는 여성들은 대부분 다단계 판매원이나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고 운명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에 속아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나이만 한 살 더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남녀를 떠나 내 나이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30살과 35살은 천지 차이예요. 나이를 먹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밖으로 나가서 이성과 접촉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반드시 행동할 겁니다. 내 관심사 모임이라던가 하다못해 요즘 휴대폰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당근마켓에서 지역 모임이라도 나갈 겁니다. 그쵸?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접근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패를 맛볼 겁니다. 실패는 당연합니다. 한 번에 성공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연애를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로또를 사도 당첨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실패했던 간에 거기서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모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이라도 요청하겠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또래 사람들과 어울려야 내 또래 사람들이 선호하는 트렌드,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의 경험, 삶의 방식을 접하면서 나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사회적 지능이 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다양한 상황을 함께 접하면서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남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을 나도 따르다 보면 최소한 빌런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다들 보시죠? 거기서 간혹 빌런이라 지칭되는 분들을 보면 사회적 지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자유분방한 시간을 오래 지내다 보면 내 모든 사고방식이 곧 정답이라 생각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간혹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할 말, 못할 말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들 눈치껏 말 안 하고 있는데 굳이 끄집어낸다던가 다이어트
데이트 중인 사람에게 왜 살 안 빼냐고 한다던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진다던가 하는 겁니다. 전혀 악의 없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불쾌해하면 내가 잘못한 걸 인지해야 합니다. 모임에선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내 잘못에 대해 조언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개선이 되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성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좋은 맛집이라던가 재밌는 곳들도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곳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다수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알아둬야 합니다. 충분히 검증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 경험이 썸을 탈 때 빛을 발할 겁니다. 위에서 말한 불알 친구랑 나가서 노는 것보다 모임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분이라면 불알 친구랑 단둘이서 딸기 뷔페를 갈 수 있나요? 남자 둘이서 가기엔 좀 그럴 겁니다. 남녀 섞인 모임에서 다 같이 모여 가보면 아, 딸기 뷔페는 이런 곳이구나, 나중에 썸녀 생기면 꼭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성과 만나면 그때 알아볼게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처음이면 길을 헤맨다던가 메뉴를 못 고른다던가 하면서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이성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스타크래프트 해봤냐는 말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소개팅에서 할 말입니까? 적어도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쉬는 날은 뭘 하고 보내는지 이런 걸 물어봤어야 하는데 당시에 저는 머리에 입력값이 없으니까 출력값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친구들에게 찐따 취급받고 소개팅이 일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좋게 말하면 시행착오고 나쁘게 말하면 실수인데 그런 건 이성과 만나기 전 사람들과 어울리며 충분히 겪어봐야 합니다. 실수를 해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해야 조언도 듣고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결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멘트를 날렸을 때 이성들의 반응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나빴다면 나 역시 하면 안 되고 좋았다면 이성을 만났을 때 시도해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겪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키가 165에 40kg대였는데 늘 듣는 말이 살 좀 쪄라. 남자들과 친밀감을 쌓으면 저한테 운동하고 살 좀 쪄라 이 정도로 말해주지만 여자들과 친밀감을 쌓으면 문제의 이유부터 명확하게 짚어주는데 정말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삐쩍 마르면 멀리 봐도 오태가 안 살고 여자보다 작고 왜소해서 다 같이 사진 찍어도 혼자만 안 이쁘게 나서 자존감이 무너질 거야. 옷도 밝은색 오버핏으로 입어서 작은 체형을 보완하고 작은 키는 깔창을 껴서 키를 보완하고 팔자 주름도 없애야 하니 볼살을 찌우라고 합니다. 이래서 체중 증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섬세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니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체중 증량을 하다 보니 해당 모임에 있던 보디빌더 동생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깡마른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로 안 가는데 원인이 위장이니 위장 관리부터 하라는 거죠. 양배추 샐러드 한 주먹, 유산균 섭취를 권유받았고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고요. 개선하고 나니 확실히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 외적 내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될 거고 그 중에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연애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나 무언가를 권유하는 영업사원들도 접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 거르는 감각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임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 반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모임도 싫고 가더라도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도 안 주던데요 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긴 가야 합니다. 내 관심 분야부터 찾아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내 관심 분야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퇴근 후 밥 먹고 나서 뭘 하는지 적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영화를 본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이 정도면 내 관심 분야라고 봐도 됩니다. 그 분야를 검색하다 보면 분명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있을 거고 찾아가면 됩니다. 공감대 하나가 있으니 마음이 한결 나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 기빨린다면 총 인원이 10명 이내인 곳으로 가보면 좋습니다. 규모가 작아야 내가 부담이 적고 친밀감 형성이 쉽게 되어 만족도가 올라갈 겁니다. 내가 내향적이라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나 말고도 사람들이 있으니 일단 묻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임이 운영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추후에 내가 다른 모임장이 돼보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모임장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연애 기회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겠죠. 저 역시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세 번째, 여사친 3명 만들기입니다. 대부분 남녀 사이엔 친구가 불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겁니다. 이 여사친들은 나의 연애 선생님
선생님이 될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모임에서 여자분들이 도와줬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위 내용과 살짝 비슷한데 더 중요한 내용을 풀어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남들 눈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사친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남자라면 여자와 가까워졌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본능이지만 이때 알게 된 여사친들에겐 절대 고백하면 안 됩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친해지긴 했어도 잘 될 확률은 낮습니다. 이미 내 부족한 모습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성으로 느껴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사라지고 연애 지능은 다시 제자리로 갈 겁니다. 가깝게 지내면서 다양한 상황도 함께 겪다 보니 어느 연애 상담사보다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내 연인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을 잘 챙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딱히 모나지 않았다면 나를 잘 챙겨줄 겁니다. 이렇게 관리받는 남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연애가 미숙하다면 이런 여사친이 3명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누나들이 있는 남자는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지내는 도중에 여사친에게 절대 고백으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나만 아는 여사친이 하나도 없을 물론 둘 중 하나가 고백해도 수락할 것 같으면 고백해도 되겠습니다. 이 감도 없다면 그냥 연애 선생님으로 두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싶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못 참을 겁니다. 그게 남자죠. 이런 경우엔 다시 못 만날 각오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여사친이 나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 한다던가 여자 얘기에 질투하는 것 같다면 이땐 바로 고백해도 됩니다. 그 정도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난 네가 훨씬 좋아. 우리 사귀자.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가끔 여성분들 중에 여사친 없는 남자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연애하기엔 여사친이 있는 남자가 훨씬 좋을 겁니다. 확실히 여유롭고 센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치 있는 남자라면 연애 시작 후 여사친이랑 거리를 두던가 끊던가 할 테고 여사친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알 친구라도 붙잡고 밖으로 나가기. 두 번째, 내 관심사 모임에 무조건 들어가기. 세 번째, 여사친, 즉 연애 선생님 3명 만들기. 내용 이해를 하셨으면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셔서 원하는 분과 만나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래도 답답한 분들은 찾아오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